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탈북민을 북한 선교사로 세우는 열방빛 선교회 성경 통독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독거 노인들을 찾아 뜻깊은 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회와 도서관, 강연과 같은 문화사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파주 양문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오갈 데 없는 아동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삼동 소년촌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성경 통독으로 탈북민을 양육하는 북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탈북민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북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열방빛 선교회 성경 통독학교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인 열방빛 선교회와 GMI 선교회는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운영하며 탈북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1년 동안 신약 100독과 구약 20독을 목표로 하루 8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4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교육과정에는 성경 지리와 구속사 등 전문가의 강의도 포함돼 수강생들이 성경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탈북민 수강생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자라나고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암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다듬어진다는 것을,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방빛 선교회를 이끄는 최광 선교사는 1998년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북한 사역의 길을 걷게 된 최 선교사는 중국에서 400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중 17명은 강제 북송돼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고 5명은 한국에서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 통독학교에서 공부하는 탈북민들도 선배들의 길을 따라 북한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땅에 전하고 싶어요. 저희 고향 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한 어느 지역에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우고 싶어요. 성경 통독학교 과정 중엔 해외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과 체코, 미국 등지에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교류하며 북한 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고요. 최광 선교사는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릴 그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난달 열린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켜보면서 눈물 훔친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 가족을 직접 만나고 돌아온 한 목회자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노원교회 윤광재 목사를 홍희연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30여 년간 한 교회를 이끌며 묵묵히 목회 사역을 해온 노원교회 윤광재 목사. 어느 날 북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남쪽 가족을 찾고 있다는 적십자사의 연락을 받은 윤 목사는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명단을 보내왔는데 그 이름도 맞고 나이도 맞고 이 작은 아버님 살아계시는구나. 윤광재 목사의 작은 아버지 윤병석 옹은 6.25가 발발한 직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친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윤병석 옹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이미 소천한 지 오래입니다. 1950년 전쟁둥이로 태어난 윤광재 목사는 작은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살아생전 동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고모의 모습을 기억하며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 북쪽 가족을 만났단 기쁨도 잠시 윤광재 목사는 다시 기약 없는 헤어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기약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 만남이 이제 끝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윤 목사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남북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그 무엇보다 먼저 이산 가족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다른 장소에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어떤 제3국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서라도 볼 수 있다든지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역사상 유례없는 훈풍으로 순항하는 남북관계 속에 이산 가족들은 작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가족이 함께 만나 고소한 송편을 나눠 먹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사단법인 사랑광주리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 사진을 찍어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건데요.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년 전 사랑의 교회는 대북 지원과 사회적 섬김 두 가지 목표로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를 설립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매달 국내의 소외 이웃들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처음 발족해 특별한 나눔을 시작한 사랑광주리 행복사진팀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미용과 사진 촬영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특별히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사진에 담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의 효도잔치라는 어르신 잔치를 해드렸는데 그 잔치 중에 끝날 때쯤에 이런 장수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월 한 번씩 가능한 한 연락이 되고 연결되는 대로 해서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공연 등 효도잔치 나눔을 해오던 사랑광주리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요청으로 함께 준비해 이번 행복사진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은 곱게 단장한 모습을 사진으로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큰 기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영정 사진을 해도 지금은 또 100세 시대라 장수 사진이라 합니다. 찍어놓으면 또 오래 살는지도 좋은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선생님들 오셔갖고 머리도 이쁘게 해주시고 화장도 이쁘게 해주시고 그래갖고 사진도 이쁘게 찍고 좋지요? 즐겁고. 사랑광주리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로서 정부의 통일 기조와 발맞춰 대북 지원 사역을 강화하고 동남아를 시작으로 하는 구호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명절을 위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작은 사역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인들레올시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음악회와 도서관, 강연과 같은 문화사역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파주에 위치한 양문교회인데요. 교회가 준비한 가을 음악회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파주의 밤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2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이곳은 파주 양문교회 앞마당입니다. 참석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음악회를 교회가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도란 반응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친숙함을 가져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파주 양문교회는 경기 광주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분립된 3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거룩한 도시란 비전을 갖고 2010년 12월 개척됐습니다. 김상철 목사는 교회가 위치한 파주 심악산 일대를 기독교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예술거리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문화가 참 많지만 기독교 문화가 없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회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또 사역의 일환으로 문화 강좌를 진행합니다.
개설 강의는 영화 치료부터 인문학 읽기, 바리스타 교실까지 다양합니다. 도서관도 운영 중입니다. 김 목사는 양문교회는 파주 돌꽂이 꽃마을에 들어선 최초의 교회라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서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켠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편히 쉬고 가길 바라는 김 목사의 마음이 들어간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철 목사는 문화 사역의 중점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며 주민들의 영혼 구원과 마을 내 기독교 문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고아, 과부와 같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란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소년들의 마을로 불리는 삼동 소년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하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활기찹니다. 삼동 소년촌이라 불리는 이곳 아동 양육시설은 아이들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입니다. 삼동 소년촌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서울 YMCA 현동환 총무가 부모를 잃은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 돌보며 시작됐습니다. 한강 난지도의 천막으로 세워졌던 소년촌은 2006년 마포구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은 신생아부터 고등학생까지 70명의 아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거나 가정 내 학대와 방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이곳까지 오게 된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아동 중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만큼 복지사들이 부모와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애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학교도 똑같이 부모 있는 애들보다도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동 소년촌에 입소한 아이들은 18살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퇴소를 준비합니다. 시설은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기만 합니다. 경기 불황과 인식 변화로 기업과 개인 후원의 손길 역시 줄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의 전체 예산 중에 그 72%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제 외부 후원 개발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 선수가 월드비전 꿈멘토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서울 YMCA가 제48회 미스터 YMCA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 수원시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참가 선수들의 가족과 시민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서 열기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294명의 보디빌더가 도전장을 내밀고 그동안 땀 흘리며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대상은 남자 일반부 75kg 이하급에 출전한 대구시 체육회 소속 장재우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장재우 선수는 앞으로 서울 YMCA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YMCA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가 다시 찬양하기 프로젝트의 9번째 싱글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한 예배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시 찬양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온 예배곡들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9번째 앨범에 담긴 곡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입니다. 강렬한 비트와 EDM 사운드가 브릿지 임팩트만의 색채를 잘 보여주는데요. 브릿지 임팩트는 지금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존귀 오 존귀하신 주 등의 찬양을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만나며 복음의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보내왔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체조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양학선 선수가 월드비전 꿈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비전은 직업별 전문가를 꿈 멘토로 위촉하고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돕고 있는데요. 양학선 선수는 월드비전이 마련한 꿈꾸는 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양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린 시절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아 체조 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학선 선수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 4달 중 평양에 방문합니다. 배우 유준상과 박건영 등 인기 뮤지컬 배우를 배출해온 작품 오마이갓스가 19년 만에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 3박 5일간의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뉴욕 방문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 걸로 평가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엔 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고 4달 중 평양을 방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며 앞으로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개신교 대표로 동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가 기자들과 만나 한국교회가 평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북한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핵을 포기할 의지를 나타냈다며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핵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종전선언은 이뤄 평화를 향한 의지와 상호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무는 이어 앞으로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통해 북한 종교인들과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평양에서 남북 종교인 평화회의를 열고 내년엔 북한 종교인들을 서울에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북미 회담과 유엔 총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남북 간 갈등 상황이 와도 민간 교류만큼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배우 유준상과 박건영 등 뮤지컬계의 인기 배우를 배출했던 작품 오마이갓스가 19년 만에 관객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성경 이야기 돌아온 탕자를 모티브로 기획됐습니다.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샤론과 인간의 악한 본성을 믿는 바벨, 두 게이머가 세상을 걸고 세기의 승부를 시작합니다. 샤론과 바벨이 펼치는 세 번의 승부엔 게임, 돈, 일, 불륜, 사이비 종교 등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소극장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났던 초연 작품을 토대로 제작됐습니다. 여기에 감동과 웃음을 주는 요소와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뮤지컬 오마이갓스는 1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작은 극장 광야에서 공연됩니다. 박노해 시인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팔레스타인을 찾아 이스라엘군의 총구를 해치며 기록한 사진들을 선보였습니다.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웠던 시절을 추억하는 할아버지, 내일이면 이스라엘의 탱크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오늘은 올리브나무에 앉아 꿈을 키우는 아이들, 이스라엘 불법 점령지 확장을 막기 위해 빈 땅마다 올리브나무를 심는 주민들, 박노해 시인이 올리브나무의 꿈이란 주제로 팔레스타인의 난민촌과 분리장벽 등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각 사진엔 시인의 생각을 담은 짧은 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박 시인은 올리브나무는 성경 속 언약의 땅, 헤브론 고원을 지나 예수가 사랑으로 걸어간 십자가의 길 등 끝모를 광야에 우뚝 선 채 사람들과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올리브나무를 전시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26점의 사진 한 장 한 장엔 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난과 저항의 삶,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역사가 담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락카페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제57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성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임명장과 공로, 표창장 등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포상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비전향 장기수 초청 위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광수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전향 장기수는 북한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군 포로와 난파 간첩 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도회가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에스더의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문희성 목사는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광은교회가 추석 명절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된 400여 개의 행복 나눔 박스엔 고기와 설탕, 참기름 등 생활 필수품이 들어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선물을 받은 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명절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광주 지역 협력 교회들이 주최한 2018 행복나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예배 말씀과 찬양을 비롯해 크리스천 이미지 연구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간 전국의 각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메리어트 호텔이 올해 말까지 성경 30만 권을 전 세계 호텔 객실에 비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리어트 호텔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일부 여행객들은 자신의 객실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돼도 상관없다고 응답했지만 일부는 주식이 공개되어 있는 회사는 종교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은 많은 투숙객들이 성경을 비치하는 전통을 환영하며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크리스천 가정들이 자녀들을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해 소위 왕따를 당하는 등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교육청은 가정교육을 받는 아동과 관련해 부모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빈곤국 지원에 가장 인색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개발센터가 발표한 2018년 개발 기여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어 조사 대상 27개국 가운데 꼴찌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 조사 항목 중에서 무역과 환경, 안보 지원 3개 영역에서 최하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환경 정화를 위해 폐쇄됐던 보라카이 섬이 다시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환경자원부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보라카이 섬의 관광객을 1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섬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에게 전자화폐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일각에선 손목밴드 의무화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자화폐 통용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